국가 부채는 엄청 늘어나고 국민들 삶은 더 나빠. 지금 국회가 개판이 되고 정책도 개판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10개년 비전이 싹 폐기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나라가 개판돼도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진짜 상놈 중에 상놈 아닙니까? 상놈 중 상놈. 정도로 지금 300 클럽까지 가입했잖아요. 7번째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또 뒤에 또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네. 품질 경쟁력이죠. 아,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싸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줘야 팔리거든요. 가격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저쪽 라오스나 인도나 이런 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건 이제 품질 경쟁력으로 가야 되는데 품질 경쟁력으로 가려면 이 무조건 저금리, 무조건 고환율, 무조건 저임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율도 적정으로 좀 가고 지식도 높여서 새로운 것 좀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꿔서 수출 주도 전략이 한계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취하도 의욕적으로 했던 소득 주도 예. 정책도 예. 거의 뭐 집권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언급조차도 없이 네. 사실상 실패한 거로 끝났잖아요.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하려면 그 전반적인 경제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최저임금 많이 올리고 그 이전 소득 많이 넣고 이러니까 그 국가 부채는 엄청 늘어나고 국민들 삶은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네. 예. 6만 1억 클럽을 가입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1억 인구 1억은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네. 지금 5천 한 200만 정도밖에 네, 안 되고 지금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주는 네. 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분단국으로 살 수는 없고 그렇죠. 통일을 하면 북한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2,500만에서 3,000 되니까 네. 우리 합치면 한 8,000만 조금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이 과거의 아픈 역사인 네. 그 일제 강점기 때 저 만주 쪽으로 넘어간 분들, 네. 일본으로 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으로 간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산업화 과정에서 서독 광부 가신 분들도 있고, 네. 그 간호원 가신 분도 네. 있고, 베트남 전쟁 때도 거기 가서 싸우신 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이 전 세계로 그 분포한 그 분포도가 네. 우리가 최고라는 거거든요. 아, 가장 그래요? 넘다는 거. 유대인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트워크로 삼으면 1억이 될 거다. 아. 그것도 사실은 1억이 안 되죠. 아. 그럼 뭐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야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아직은 그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생산하고 내부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이 어려운데 6만 1억 정도 되면 이 외부 충격이 와도 우리가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다. 그런 그 비전을 갖고 20대 대통령들이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쓴 게 된 거죠. 네, 뭐 5년 단임제라 아직도. 예. 10년, 20년 비전까지 참기. 이 국가 장기 비전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유를 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도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보니까 제가 출입을 할 때 장기 전략국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때 MB 정부 때 박재현 장관님 계실 때. 근데 저는 기획재정부를 출입한 지 막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몰랐는데 그 전 정권 때도 비슷한 국이 생겼다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전 정권 때 만들어놨던 뭐 10개년 비전, 20개년 비전이 싹 폐기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그래서 그게 매번 정권에마다 10년, 20년짜리 플랜을 다시 짜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양두구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네, 네. 예? 그 겉으로는 양고기 판다고 하놓고 실질적으로는 개고기 판다는 네, 게 네. 그냥 양두구육인데 그 말씀하신 그 장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기 계획 발표하는 게 네. 앞 표지만 다르고 속 내용은 다 거의 비슷하죠? 70-80%는 대동소이. 어차피 야, 몇 년 전에 장기 전략국 있던 사람 누구야? 야, 와보라 그래. 이거. 그렇죠.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네, 네. 새로운 건 없거든요. 거기 어느 정도 과거에 있던 거를 바탕으로 자기 아이디어 조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유권자들한테 호소도 하고. 맞아요. 사실 그거는 다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 비전 같은 거, 외교, 국방, 장기 비전이라. 저는 예전에 그 기재부 출입할 때 그때 이제 장기전략국이 막 생겼을 때 장기전략국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 진짜 애 셋 낳는 집에는 무조건 셋째 대학 학자금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 같아도 낳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좀 한참 후에 셋째를 갖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장기전략국 비전에 MB 정부 들어갔어요. 그게 한 줄이 들어갔어요. 셋째는 대학 학자금 지원. 근데 이제 장기 검토 과제. 네. 근데 그 다음번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그게 실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얼마 전에 그게 발표가 됐죠.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은 이어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심각하니까요. 우리 저기 홍찬선 작가님이라고 했죠. 작가님이 애가 넷이시죠. 넷밖에 안 됩니다. 저는 셋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재무부 네. 경제기획원이라고 했고 예. 93년에 합쳐가지고 재정기획원, 재정기획원, 재경원이라고 해서 예, 재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도 됐고 뭐 예산처 따로 분리돼서 그렇게 네. 하고 제가 다시 합치고 막 다시 그랬는데 합쳐서 기획재정부가 됐고 그때 이제 재무부 출입할 때 93년에 네. 그때는 애가 둘이었지만 네. 그때도 이제 출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95년까지는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의료보험 네. 셋째는 안 해줬거든요. 아, 모르죠. 얼마나 야만적이냐면 첫 번째 낳고 둘째 셋째를 쌍둥이를 낳았다. 네. 그럼 셋째는 어떻게 해? 걔도 안 해줬어. 한 명만 해줬어요? 네. 그게 왜 저기 뭐 인구 너무 급증한다 그래가지고 네. 조절할 필요 있다 이래서 네. 너무 야만. 이게 인구 출산율이 한번 꺾이면 이거 다시 회복하는데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2019년 기준으로 0.8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자녀 수가 0.8면 네. 그러면 인구가 준다는 뜻이죠. 네. 2.04 정도 돼야 유지가 된다는 건데 자연 감소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근데 지금 0.8이니까 작년부터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어요. 네.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줄었는데 한 번 줄기 시작하면 그게 추세가 되고 예. 네. 갈수록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래서 그때도 세제 같은 거 할 때 네. 그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인적공제. 네. 그거 할 때 둘째까지는 기본적으로 1인당 그때는 100만 원인가? 요즘 150만 원인가? 지금 150일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셋째는 뭐 500만 원 하고 넷째는 한 2천만 원 해줘라. 다섯째는 한 5천만 원 해주고 그거 셋, 넷, 5명 낳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네. 정책 홍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수 감소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크레딧. 네,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가 많으면 네. 걔들이 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네. 나 커서 그러면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으니까 네. 애 내는 사람들은 50% 깎아줘라. 셋 낳는 25% 깎아주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도 맞거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좋다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하나 결국은 더. 안 했다는 건가요? 하나 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일 경우에는 크레딧을 조금 더 높여주긴 하더라고요. 뭐 몇 개월 정도는 더 불입한 걸로 쳐주는 이런 식으로. 저는 애가 넷이니까 네네. 6명이 승용차 못 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옛날에 애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네. 신호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네. 엄격히 말하면 신호 위반인데 네. 그냥 갔어. 조금 무리해서. 그런데 경찰이 잡더라고.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 네. 그러더니 네. 이렇게 쳐다보더니 애가 넷이니까 그냥 가라고 하던데 그 현장 경찰은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데 네. 그 기아 자동차에서 그거 팔잖아요. 카니발. 카니발. 네. 9인승.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 어. 우리는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책을 함께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크게 하고 예. 셋째는 카니발을 한 25% 깎아주고 다자녀 집에는 네, 넷째는 한 50% 깎아줘라. 그러면 그거 몇 명 안 되거든. 그렇죠. 10,000명이 내거든. 네. 그러면 홍보보다 그게 훨씬 효과가 클 건데 네. 아이도 좋다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 결국 실행이 문제라니까.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다자녀 가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의 무조건 카니발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네. 뭐 물론 이제 다자녀 가구는 그 자동차 취등록세는 한 300만 원 한도에서는 무료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혜택이 있긴 한데 그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조금 마케팅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대통령도 들어야 하는 거고 국민들도 아셔야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경제 문제에는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괜히 저희도 방송하다가 정치 얘기 딱 나오면은 바로 채팅창에서 막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는 뭐 작은 채널이니까 그나마 덜 하기는 한데 굉장히 갈리는 게 또 심해지거든요. 그 정치, 종교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SNS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술 먹다가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싸우니까. 근데 사람은 싸우면서 크는 거거든. 싸운다는 게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좀 안 좋지만 사람인 이상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걸 표출을 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화해하는, 타협하는 이런 게 정치거든, 사실은. 네. 그 사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네. 그 집에서 부인하고 남편,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회사에서 상하관계, 시장에서 흥정, 이게 다 정치거든요. 근데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치는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경제가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제라는 말이 경국 제세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경국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경국의 경, 그다음에 제세는 세상을 구제한다. 그 제세에서 제 경제인데, 그래서 원래 경제학은 영어로 political economy예요. 정치 경제학이죠. 원래 이 근대 경제학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아담 스미스도 정치 경제학이고, 우리가 말하는 데이비드 리카도도 정치 경제학이고, 이 J.M. 케인즈도 정치 경제학이고, 케인즈, 마르크스도 다 정치 경제학인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부터 정치 경제학을 안 쓰고 그냥 이코노믹스만 썼어요. 경제학. 근데 이제 이코노믹스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했으니까 번역할 때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이코노믹스의 어원은 이코노스 노무스거든요. 이 이코노라는 거는 집이라는 뜻이고, 뭐 그리스어로 가정이라는 뜻이라고. 노무는 관리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코노믹스는 요즘 말로 하면 가정 관리학하고 비슷한 거지. 경제학이 아니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정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경제학은 정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치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제학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인간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무지 많은데 이거를 하려면 이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시간. 하루에 24시간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돈.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월급쟁이들은 자기 월급 이내에서만 써야 되지, 월급 이상에서 쓰면은 빚내서 쓰다가 파산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한된 자원 내에서 그 자원을 누가 갖고,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소비할지, 이건 다 선택이거든. 선택의 연습이죠. 선택은 정치거든요. 정치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치를 뺀 경제학은 있을 수 없죠. 안 꼽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원은 한정돼 있고, 시간도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현재 장관님이 쓰신 책 중에 그 경제는 정치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되게 감명 깊게 봤고, 그 뒤로 아예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회 이제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 소속 정책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을 모셔다가 같이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여러 번 제가 기획을 했는데 다 킬당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정치인들 나와서 이제 물론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막 미워하게 된다고 막 그러니까 싫어하게 된다고. 그게 안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해졌잖아요, 요즘에. 네. 완전히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네. 상대방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이게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갈수록 더 심각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정치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토론이 타협을 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진짜 끝장 싸우기 토론이라면 위해서. 끝장내서 싸우자라는 토론으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니까 100분을 하면 뭐하고 밤샘을 하면 뭐하고 결국엔 남는 건 자기 주장뿐이고 막. 그러니까 그 용어가 네. 우리는 네 말 틀렸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싸워요. 내 의견은 달라. 이렇게 다르다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네. 마음 맞춰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고 경제인데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 생각했는데 네. 제가 초년 경제 기자 할 때만 해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부에서 재무부나 재정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네. 그냥 거의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정치와 경제가 약간 거의 동등했죠? 네, 동등했기도 하고 정책 중심이었죠. 예. 행정부 중심. 사실 그게 안 좋은 건데 이게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정부가 아무리 발표를 해도 예.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해서 시행 안 된 게 많아. 그래서 정치를 더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지금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세져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아, 당연한 건가요? 네. 국민의 대표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경제 쪽 관료분들은 그걸 되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싫어하죠. 네, 과거 싫어하는 향수에 거예요. 있어서. 아, 그거 잘못된 거죠. 오히려 입법부의 힘이 강한 게 원래는 맞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타협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치를 너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정말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고 더럽다고 흙탕물이라고 안 하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네. 국회가 개판이 되고 정책도 개판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사는 게 정치인데 어떻게 정치를 떠나서. 그러니까 진짜 경제 경자도 모르는 분들이 경제 관련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막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네,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괜히 말하다가 막힌 막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목소리만 높이고 막.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경제. 결국은 이제 책. 그렇죠. 예. 교과서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 아닙니다. 대학교 교재 아닙니다.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예. 홍찬선 지음. 예. 그리고 여기 20대 대통령 하니까 네. 일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네. 이게 20대 데케이드, 20대 젊은이의 대통령. 젊은이를 위한 그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전혀 뜻하지 않게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또 젊은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저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법상으로 나이 제한이 만 있죠. 40세가 넘어야죠. 예, 맞아요. 저 개인적인로도 40세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게 그래 조금은 이게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네.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험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40은 돼요. 그 40대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젊은 거죠. 그렇죠. 맞다. 예전에 그 이현재 그 장관님이 쓰신 그 경제는 정치다에서 또 생각이 나는데 60대들이 다 물러나야 된다. 정치는 40대 많아야 50대한테 양보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41. 우리 이 앵커 같은 분들도 자꾸 정치를 나가서 정치 현장에서 해야 큰일 납니다. 정치가 바뀌는 건데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이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저페니스 넘버원 해가지고 일본이 세계 1등이다 막 난리를 쳤잖아요. GDP도 미국보다 많아졌고. 근데 1990년 들어오자마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지금 잃어버린 40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일본 총선하면 그렇죠. 투표율이 45% 넘기가 어렵거든요. 아, 45% 해가지고는 정치는 못 바꿔. 네. 정치는 못 바꾸면 정치도 안 바뀌어. 정치가 안 바뀌면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 일본 쪽에서 그 공부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쪽 문화도 잘 아시는데 뭐 내각제건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아예 그 국민성 자체가 정치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약간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무라이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진짜 상놈 중에 상놈 아닙니까? 상놈이면 상놈이지. 그 법도 없이 그냥 야, 칼 차고 다니다가 막 기분 안 드는 거 다 자르고 막 그런 거 목을. 네네네. 근데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괜히 고개 들고 이랬다가 아, 죽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적으로 계속 이러고 예, 있는데. 말 듣고 아. 겉으로는 수그리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나고. 그래서 아, 일본의 그 뭐 혼내 다떼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자기 마음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다르다. 그래서 그렇죠. 예, 다떼마 해가지고 혼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쟤네들은 그냥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르는 건 잘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아주 앞선 나라가 있을 때 뒤쫓아가는 거, 네. 모방하는 건 아주 잘하는데 네. 어느 순간 자기들이 딱 가서 1등 제일 앞에 서다 보니까 이게 당황한 거예요. 아, 더 이상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아, 그때부터 막 된 거거든. 예. 지금 우리가 그 제조업 그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못 도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요즘에 뜨는 뭐 한류 4차 산업 뭐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도 이제 썼지만 그런 식으로 문화를 이 경제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경쟁력,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런 거를 20대 대통령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결론 부분에 좀 써놨죠. 일본은 요즘에도 그 백신 접종 뭐 안내라든 이런 걸 다 팩시밀리로 하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말씀인즉슨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고 반대편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한다 그런 뜻이고. 왜 그러냐면 네.